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그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여기다 빗물 탱크 1000톤짜리 빗물 탱크를 놓겠습니다. 만들 때. 그랬더니 비가 오게 되면 홍수가 거기 거쳐가지고 홍수가 안 나게 되고 비가 온다면 아주 깨끗한 물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경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급을 해서 홍수와 물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동네는 많이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땅이 넓으니까 수도국이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집에다가 보내려면 파이프라인이 길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영국도 뭐 그런 사례가 있고 호주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호주는 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럼 거기서는 빗물만이 제일 유일한 생존 방법이 돼서 빗물을 쓰고 있는데 호주 사람들이 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빗물이 제일 깨끗한 물 아니냐? 그걸 왜 먹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붕에 아주 오염이 안 된 지역에 집수연을 만들어서 모아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약간의 처리를 거친 다음에 그걸 병물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클라우드 주스. 네, 구름에서 나온 주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깨끗한 물인데 보통 생수보다 비쌉니다. 이제 물순환 사이클에서 빗물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게 되면 제일 깨끗한 거 아닙니까? 흙에도 닿지 않고 다른 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물이기 때문에 그런 선전 효과 때문에 뭐 칵테일 바라든지 아니면 항공사 1등석에만 준답니다. 선진국에서도 빗물 이용을 하고 후진국에서도 이제 이런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빗물을 집어넣고 받아 쓰는데 거기는 이 항아리의 개수가 그 집의 물의 척도가 됩니다. 거기서 빗물을 받아서 쓰는데 그게 지하수를 퍼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하죠. 단 문제는 지하수는 항상 파면이 있는데 비는 비 올 때만 있고 비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모아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약간의 연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는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근데 큰 문제는 동남아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땅에 떨어지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데 흙탕물만 쳐다보고선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면은 제일 깨끗한 물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저장조 받아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만 만들어 놓는다면은 아주 제일 깨끗한 물을 이 사람들한테 아주 싼 값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보통은 우리 지금 생각에는 그 사람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다 댐을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공급하자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이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 빗물 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는 당장 먹을 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가 돈이 되는 빗물로 부자 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맞습니까? 조그만 규모부터 큰 규모, 부자 나라에서 쓰는 방법, 또 가난한 나라에서 쓰는 방법 다 같이 모든 나라의 빗물은 똑같이 오기 때문에 방법만 달라서 모으기만 한다면은 지금처럼 물에 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물 때문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빗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 할머니 정도 세대만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머리도 감았다고 하시죠? 그렇죠. 머리 감으니까 더 머리가 잘 감아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빠른 시간에 빗물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아리 같은 걸로 빗물을 우리가 모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에서도 저런 빗물 저금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건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런 빗물 저금통을 만들 때 혹은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에서 빗물 저금통을 새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크게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조그맣게 만들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개인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많은 도시의 빗물 조례를 보게 되면은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만들 때 비용을 90%가량 보조해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조례가 있고 그렇게 또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잘해서 만들게 되면은 팔 때 조금만 더 파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네. 이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이걸 무조건 그 설계 당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값이 많이 안 들게 하면서 빗물 탱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이 좀 알면 좋겠고 또 많이들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빗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아까 외국 사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빗물 관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 하는 게 궁금하시죠? 네. 가서 한번 보고 싶죠? 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빗물 관리의 챔피언입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는 다음 이 시간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TV평생대학 내일 이 시간에도 빗물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